우리 49강 최저한세 한번 공부해 볼까요? 페이지는 324페이지입니다. 이 최저한세까지 왔다는 뜻은 이제 법인세가 거의 끝나간다는 뜻이죠. 우리 법인세의 마지막 최종 한도를 최저한세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무해 보니까요. 최저한세가 진짜 있는 세금이 아니라 일종의 가상의 한도고요. 만약에 100개 회사를 세무조정한다면,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100개 회사 세무조정한다면 한 100개 회사 중에서 서너 개 정도 회사나 최저한세에 걸릴동 말동하고요. 이게 수업 목적으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실무에서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최저한세 취지가 뭡니까? 조특법, 법인세법 말고요. 조특법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적어도 한 100억 정도는 최저한세로 내야 할 것 같은데 조특법에서 세액공제 감면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70억 정도만 세금을 내겠다고 신고하겠으면 미안하지만 70억이 아니라 100억을 내셔야 하니까 30억 정도를 이제 그 감면 배제를 당하는 제도가 바로 이 최저한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실제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공제 감면이 세액 공제 감면이 많아야 최저한세에 걸리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제 감면세에 그렇게 후하지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최저한세에 걸리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324페이지의 상단의 박스 보시면 첫 번째 땡마크 케이스 1은 이 회사가 감면 후 세액은 250이고요. 최저한세는 230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어도 국가에서 230은 내라고 했는데 이번에 감면 후 세액이 250이니까 이 정도는 문제 없는 거니까 최저한세에 안 걸리는 겁니다. 대신에 케이스 2는요. 감면 후 세액이 250인데 국가가 적어도 얘한테 한 300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자기는 250을 내려고 했지만 국가에서 300을 내라고 했으니까 50은 감면 배제를 받고 별수 없이 300은 내야 한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감면 후 세액이 뭔지 공부해야 하고 최저한세가 뭔지를 공부해야죠. 감면 후 세액을 보시면 거기 박스에 일단은 정상적으로 과세표준을 잡아요. 예를 들어서 2,000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세율도 20%를 가정해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400이라고 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갑자기 지금부터 처음으로 공제감면세액, 즉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A와 B로 나눕니다. 그래서 A까지만 빼준 것을 우리는 감면 후 세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례에서 A가 150이라면 400에서 150을 빼서 250을 구해놓는 거죠. 이거하고 좀 이따 배우실 최저한세와 같이 비교하는 건데요. 자, 이 비교가 끝난 다음에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세액감면 공제인 B를 빼줍니다. 그리고 가산세를 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결정세액,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오겠죠. 제가 항상 강의하면서 이거 공식 질문 하는데 공식 질문. 그러면 이왕이면 세액공제 감면은요. A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B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지금 하나는 불안하고요. 하나는 안심인데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A가 불안인가요? B가 불안인가요? A가 불안인 거 알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기 A에 지금 150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회사의 감면 후 세액이 300, 250, 250이라고 치죠. 아직 최저한세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안 배웠는데 우리 회사의 여기에 비해서 최저한세가 300이라고 쳐요. 그럼 미안하지만 250도 얼마로 바뀌어야 돼요? 300으로 바뀌어야죠. 그러면 지금 150 정도의 세액공제 받은 A 자리가 결국은 150이 아니라 얼마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100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이 자리에 150 올 뻔한 애가 A가 최저한세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전부 다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얼마 정도를 감면 배제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A에 오면은 안심이다 아니면 불안하다? 얘들은 불안하죠. 언제든 감면 배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B에 오는 애는요. 이 감면 후 세액이 250이 되나 아니면 최저한세 맞아가지고 300이 되나 자기는 유유자적하게 한가롭게 70을 빼줄 수가 있으니까 이 최저한세 대상 아닌 세액공제 감면 B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얘네들은 안심입니다. 수업 목적으로 A 자리, 즉 불안한 곳에 오는 것이 조특법상 세액공제 감면이고요. B로 오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감면인데 여기에 예외가 있으니 바로 중소기업의 연금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인데 중소기업 세액공제는 언제나 연금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B로 온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그 그림의 오른쪽 세로에 있는 요 최저한세 이건 어떻게 구한 거냐? 박스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과세표준에 지금까지의 과세표준을 구할 때 혹시나
조특법에서 너무 많은 송금산입이나 준비금 등을 인정해주지 않았냐. 그게 있다면 그걸 싹 다 더해버리죠. 그러니까 많은 송금 인정받기 전의 금액으로 환원을 해서 원래 금액에다가 7%, 10%, 12%, 17% 정도를 곱해보는 것을 이제 우리는 흔히 가상 개념인 최저한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25페이지 가보세요. 2번 내부의 감면후세.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완전 큰 회사는요, 이런저런 세액공제 감면을 워낙 많이 받으니까 실제로 매년 납부하는 법인세의 실효세율, 진짜 유효세율은 최저한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워낙 많이 받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다 최저한세에 걸려가지고 이런 경우 17% 정도가 최저한세 세율이 곧 자기네 회사에 부담하는 세율이라는 설이 있죠. 참고로 지금 보시는 10%, 12%, 17%는요, 한 4, 5년 전만 해도 되게 낮아가지고 10%, 11%, 14%였는데 계속 요새 발전을 약진한 결과 17%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아마 삼성전자 등의 최저한세에 걸리는 회사들은 적어도 17%로 내라는 의미로 계속 실질적인 증세를 해온 거죠. 자, 325페이지의 2번 내용의 감면후세 얘기인데요. 다음에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라고 해서 A라고 되어 있죠. 이 A. 우리 두 번째 칸으로 내려오시면 두 번째 땡마크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비중소기업 금액은 A로 옵니다. 자, 넘기시면 다음에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조특법임에도 불구하고 최저한세 대상이 아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형적인 것이 바로 중소기업의 그 두 번째 칸 동그라미 2번이죠. 중소기업의 연금의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최저한세 대상은 아니겠습니다. 그 밑에 칠판마크 보시면 법인세법상의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님. 맞네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 조세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닌 조세감면이 동시에 있으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부터 빨리 적용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 내용의 최저한세죠. 자, 다음에 준비금 등은 최저한세 대상이라고 해서 가로 열고 최저한가표를 다 환원하고 있죠. 첫 번째 준비금, 두 번째 감가상각비 특례, 세 번째 중소기업 지원설비, 그 다음에 연구개발 출연금에서 참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비과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소득공제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까지 해서 이것저것 다시 더합니다. 옆 페이지 가보시면 박스에 상기 1부터 5번까지 더한 거에 최저한세율을 곱하고 있는데, 거기 주의해 보시면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은 7%, 비중소기업은 10%, 가로 열고 과표 100억 초과 1000억 이하면 15%, 과표 1000억 초과하면 17%, 동그라미 3번 최초로 중소기업을 벗어난 경우는 최초 3년까지는 8%, 그 다음 2년 차는 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내부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감면 배제 순서가 나오는데요. 법인이 신고하면 순서로 임의로 적용 가능하고, 국가에서 경정을 받으시면 특별감가상각비,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최저한세 감면 배제를 적용받습니다. 그 밑에 주 1번은 2004년인가 나온 문제인데요. 이건 2차 수준입니다.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면 농특세까지 고려하여 농특세 과세 대상인 조세 감면을 배제해야 농특세까지 납부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아마 2차 수준의 문제니까 그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8번 문제, 10번 문제하고 8번 문제 풀어볼게요. 둘 다 최저한세를 물어본 가장 전형적인 기출문제들이고요. 하나는 14년 문제, 하나는 10년 문제네요. 간단한데? 각소에서 이비기소를 빼요. 과표가 나와요. 곱하기 t%를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을 구해요. 간단하다니까요. 여기서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세공제 감면을 빼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감면후세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최저한세 대상인 공제 감면을 뺍니다. 편의상 이게 A, 이게 B. 자, 이렇게 한 거하고 뭐하고 비교하느냐?
이거하고 이제 최저한세하고 비교하는 거죠. 최저한세는 가상의 개념으로서 값표 있죠? 이 값표에 우리 조특법상 준비금 등을 싹 다 더해가지고 이거 나가기 전으로 환원시키고요. 곱하기 7%, 10%, 12%, 17%로 곱하면 됩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자,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첫 줄에. 각소금액은 2억 5천. 이 중에서는 국외 원천소득 금액에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법인세는 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양가로 이번에 2월 결손금하고 비과세 소득하고 소득공제 없다고 그랬으니까 즉 2억 5천이 그대로 뭘로 꽂히냐면 이 회사는 과세표준으로 꽂히겠네요. 그러면 2억까지는 10%니까 5천만 원에 20% 해서 3천만 원이고요. 최저한세 대상 아닌 게 아까 벌써 외국 납부세액이 700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줬잖아. 양가로 3번을. 산출세액이 3천 줬네요. 양가로 4번 연구매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가 1,500인데 이 문제는 지금 중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500을 밑으로 내려야겠구나. 맞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200이네요. 그 다음에 중간연합세액 수시부가 없으며 원천납부가 50이래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차감납부할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제일 끝에 빼기 기납부세액을 빼란 소리구나. 기납부세액이 50만 원 있으니까 이거 빼란 소리네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최저한세는 10%래요. 아까 지금 양가로 1번에 외국납부세액이 700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국외 원천소득이 5천밖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한도 구해야겠구나. 미니멈 A와 비중이 작은 금액이에요. A는 산출세액이 3천이고요. 전체 소득이 2억 5천인데 그 중에서 5천이 들어갔어요. 즉 20% 들어갔으니까 600만 원이고요. B는 실제로 외국에서 낸 금액은 700만 원이니까 둘 중에 작은 금액인 600이어서 이것도 함중이구나. 이게 600으로 바뀌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감면후세액은 2,800입니다. 요거하고 최저한세하고 비교해보세요. 최저한세는 지금 이 문제 특이하게 최저한세를 구할 때 여기 준비금 등 더 뺀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에서 보통 이거 얼마를 뺐다라고 되어 있는데 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더할 것도 없구만. 거기다가 중소기업이라고 그랬죠. 아까 7%. 그러면 이게 17.5M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어도 17.5M은 내야 하는데 얘는 지금 28M 내겠다고 했으니까 최저한세에 전혀 걸릴 게 없는 문제네요. 이거 그래. 이게 1,100만 원 빼주니까 그러면 1,700만 원에서 50만 원 빼주니까 1,650만 원? 맞아요? 1,650만 원. 아, 이게 1,500이구나. 미안해요. 이게 1,500이니까 2,100만 원이네. 1,100만 원이 아니라 이게 2,100만 원. 2,100만 원에서 그러면 700만 원에서 50 빼니까 그냥 650만 원이네. 정답은 그래서 2번이죠. 뭐지? 이거 문제 풀면서 뭔가 속은 느낌? 이 문제는 최저한세에 안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어봐야 최저한세에 걸릴 게 없으니까 그냥 쭉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만 조심해주면 650만 원이 아주 그냥 쉽게 나오는 문제네요. 자, 10번 문제죠. 이것도 똑같은 틀, 똑같은 와꾸에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흰색 글씨만 쭉 지우면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죠.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이네요. 내국법인 주 A의 10기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이다. 10기 사업연도에 주 A의 각소에 대한 법인세 차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기순이익 3억 3천. 그 다음에 입금산인 송금불사님이 9천, 송금산인 입금불사님이 7천이니까요. 여기다가
9천 더하고 7천을 빼주면 3억 5천이 일단은 각수로 나오고요. 이비소는 없대요? 이역일수금 있네. 이역일수금이 5천 있죠? 그러면 과표가 3억이고요. 산출세액은 2억까지 10%, 그 다음에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의 20%니까 4천 나오나 보죠? 그 다음에 양가로 딱 좋네. 또 양가로 6번에 과세표준 3억 줬고요. 양가로 6번에 산출세액 7번에 산출세액 4천 줬죠. 자, 외국납부세액 공제 700. 그 다음에 연구 인력개발 세액 공제가 이 문제 중소기업이었나요? 500. 그 다음에 양가로 10번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좀 생소하다 싶으면 조특법. 그러면 감면허세액은 1600. 자, 이거하고 뭐하고 비교하냐? 여기 과표 3000에서 아까 제가 읽으면서 딱 떠올렸는데 양가로 4번에 양가로 3의 송금산입에는 신고조정으로 송금산입한 조특법상 특례 감가사업비가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다 더해서 엎어버리셔야죠. 그리고 이 문제 중소기업 아니에요? 중소기업이니까 7%. 그러면 2,310만 원. 야, 너 적어도 2,310만 원 내야 하는데 왜 1,600밖에 안 냈냐? 이제 이 문제가 전형적으로 최저한세에 의해서 세액 공제 감면이 배제되는 문제고, 감면후세액은 2,310만 원으로 바뀝니다.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차감 납부하세액 물어봤으니까요. 이거 두 개 더하시면 B에 들어와 있는 금액이 1,200만 원이고 밑에 없다고 가져가면 합계 금액은 1,110만 원.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우리 최저한세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우리 보다시피 그냥 가장 전형적인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리니까 최저한세 문제 포기하지 마시고 잘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기타 빈출 유형입니다. 기타 빈출 유형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빨리 설명하고 문제는 풀 게 없는데요. 자, 일단은 331페이지의 세액 감면이죠. 지금까지 제가 세액 공제 위주로 설명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액 감면은 수업 목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박스 정도만 기억하세요.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곱하기 전체 과표분의 감면소득의 과표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과표 부분으로 산출세액을 안분한 다음에 감면율을 곱하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얘에다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의 예를 만들어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보면서 문제 하나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감면세액이 요새 1차 시험에서는 전혀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네모의 감면세액의 종류도 역시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네모의 간접 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외국납부세액 공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왜 아까 미래에셋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소득공제 배운 거 있죠? 그 두 개를 짬뽕한 제도죠.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가 있긴 있는데 얘가 우리나라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막 투자하고 있어요. 그럼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당을 주거나 뭔가 처분이익이 나왔을 때 그거 외국에서 세금 한번 냈을 거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빼주는 제도입니다. 의미만 간단히 읽어보면 투자회사 등의 간접 투자회사 등이 외국 자산을 투자하여 국내에서 소득을 얻을 경우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여 환급해주는 제도라고 되어 있고요. 적용 대상이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그 다음에 투자유한책임회사,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등의 간접 투자회사 등이 있고요. 옆 페이지 4번 내용의 재해손실세액 공제죠. 의미 보시면 각 법인이 각 사업주 중에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해서 자산 총액이 20%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도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만 해주는 제도고요. 양가로 이번에 재해 손실 비율을 보시면 전체 상실 전 사업용 자산분의 이번에 상실된 자산가액입니다. 이때 분모에 토지는 제외죠. 토지는 안 타니까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꽃표시 1번 보시면 형식상으로는 타인 소유이나 실제로 나에게 변상 책임이 있는 자산을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남의 자산을 100을 받아놨는데 이게 불타버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게 형식으로는 타인 거였지만 내가 손해배상을 그 사람한테 줘야 할 테니까 이것도 분모물의 분자에 넣으란 소리고요. 표시 2번 만약 화재보험금 등을 수령했어도 그 금액을 차감한 다음에 계산하는 그런 깐깐한 세법은 아닙니다. 자, 표시 3번 자산가액의 평가는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자산 손실, 손상 등으로 금액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지에 관한 세무서장의 조사 및
확인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양가로 3번의 공제액을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아직 미납부된 것도 일정 금액 곱하기 제40 비율만큼 돌려주고요. 동그라미 2번 재발생일 현재의 사업연도 법인세도 산출세액에서 조특법 등 다른 공제 감면 가산세를 뺀 다음에 나머지 제30 비율로 곱하고 있습니다. 자, 양가로 5번에 신청 가보시죠.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기한 내에 제 손실세액 공제서를 지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세, 그러니까 아직 지금 신고기한이 넘지 않았다면 그 신고기한까지 내시면 되고요. 단 재발생일부터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1월 미만이면 그때는 재발생일부터 그냥 1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재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법인세와 부담해야 할 법인세는 재발생일부터 1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특법상 세액공제인데요. 우리 양가로 1번에 연구인력비비 세액공제 정도만 기억하시면 이것도 1차에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지만 반가로 이번에 박스 보시면요. 동그라미 2번인데 일반적인 연구개발비는 맥시멈 ARP 중에 큰 거 A는 단기 방식이죠. 단기 R&D 금액의 중소기업은 25%,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은 또 한도가 줄었습니다. 주 1번에 보시면 작년까지 4%였는데 올해부터 또 3%로 한도가 줄었고요.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냐? 주에 보고 있죠? 2% 더하기 수익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50%를 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이상한 공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졸업 후 3년 동안은 15%, 그 다음에 10%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요. 이번에는 B죠. B, 증가분 방식이라고 해서 단기 금액이 직전 4년도, 3년도, 2년까지 줄어들어서 드디어 직전 연도 R&D 금액만 초과하면 중소기업은 50%, 일반 기업은 40%로 꽤 높은 세율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 박스 내려오시면 중견기업이라고 해서 3번에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미만이면 일반적으로 중견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밑에 사례 있으니까 사례 한번 풀어보시고요. 335페이지의 양가로 이번에 투자세액공제죠. 이것도 대부분 3%, 5%, 7%짜리 이 퍼센트까지는 시험 문제에서 외우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한 마음으로 봐도 문제 없고요. 넘겨보시면 양가로 3번에 기타 조세특례 제한법상 세액공제라고 해서요.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쭉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요새 1차에서 물어보지 않죠. 337페이지 6번 내무의 농어촌 특별세죠. 의미 보시면 농어촌 발전,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일정한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하는 세액, 즉 국가가 나한테 이번에 100원 세액 감면 공제 돌려주면 그 중에 20%를 다시 농어촌 특별의 발전을 위해서 나한테 내라고 하는 참 기분 나쁜 제도인데요. 우리 박스에 보시듯이 세율은 20%고요. 양가로 3번에 농특세 비과세입니다.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100원을 세액공제 감면받으면 그대로 100원이 돌아오지 20%를 빼지 않는 천사 같은 내용들인데요. 가운데 서로 보시면 중소기업 관련, 그 다음에 R&D 관련, 지방 육성 관련, 농어촌 지원 관련은 이렇게 좀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농특세 비과세고 나머지 애들은 좀 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문제는 안 풀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14절을 마치겠습니다. 15절 합병과 분할 잠깐만 쉬었다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